여러분, 중국 전기버스가 대한민국 버스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상반기 중국 전기버스 점유율이 50%나 됩니다. 50%. 장난 아니죠. 이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침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중고차 버스 사가던 게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보다가 업그레이드 된 정도가 아니라 차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전기차, 여기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로 지금 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 실제로 말입니다. 작년 상반기는 39%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50%까지 늘어났으니 이거야말로 놀랄 노짜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거는요, 정부가 진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전기버스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이 중국 전기버스든 대한민국의 전기버스든 똑같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이거 솔직히 또 진짜 미친 짓 아닌가요? 중국은 안 그러거든요. 중국은 중국 차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중국 차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찔끔찔끔 주고 있을 뿐이에요. 자국 시장 보호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중국에게 왜 이렇게 우리는 특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낸 세금, 그 세금이 중국 전기버스로 계속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전기버스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버스는요, 2억대 초반에서 2억대 중반까지 갑니다. 예, 좀 비싼 전기버스는 3억대까지도 가겠죠. 3억대까지도. 그런데 중국의 전기버스는요, 예, 이게 좀 떨어집니다. 뭐 한 2억대 초반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전기버스가 보조금을 받으면요, 3억대 중반까지 간 대한민국의 버스, 이것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쭉쭉 떨어집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1억 2천에서 말입니다. 예, 1억 한 3천, 4천, 1억 6천까지도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1억 6천에서 1억 2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전기버스는요, 1억 1천에서 1억 2천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어떤, 예, 지금 쉽게 말하면, 예,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기버스가 시장에는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는 건데, 와, 한숨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돼가고 있는 걸까요? 예, 중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우리 세금 들여서 그들에게 주냐고요. 저는 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지요. 왜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적용하죠? 그러면서 예, 중국 한족들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돈 다 받아가서 자기 나라로 송금해요. 예,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이라도 이게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중국도 차별화를 뒀습니다. 예, 우리 LG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우리 SK나 중국 시장에서 중국 차에 배터리를 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으나 보조금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찔끔 받고 있는 수준이에요.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를 못 만들었어요. 만들고 싶었죠. 전기차를.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만들고 싶었지만 만들어봤자 보조금도 안 주는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버스 회사들이 말입니다.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실제 중국의 전기버스를 수입하고 있어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버스 회사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버스들 천지가 말입니다. 중국산일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준비를 안 한답니까? 자동차라는 것은요. 이게 제조업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조업의 핵심을 내주겠다는 뜻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차별화해서 지금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 실제로 말입니다. 기술력에서도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차의 엘렉시티는요. 이게 주행거리가 1.45km입니다. 쉽게 말하면 1시간 킬로와트 시장에 1kW 시당 1.45km를 갑니다. 에디슨 모터스에서 만드는 스마트 110이라는 전기버스는요 1.36m고요. 우진 산전에서 만든 아폴로 1100이라는 전기버스는 1.12km를 갑니다. 그런데 중국 보세요. 중국. 황해 자동차에서 만드는 이스카이 1.21km입니다. BYD죠. BYD가 지금 전기차로 굉장히 강한데요. 이 버스는요 1.31km입니다. 아시아스타에서 만드는 V버스는요 1.16km입니다. 하이거는요 하이퍼스라는 버스가 1.13km입니다. 킹롱에서 만드는 시티라이트는요 1.31km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다른 하나는요. 중국의 전기버스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보기만 해도 5개 업체예요. 5개 업체. 5개 업체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난립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2억대 가격을 1억대 초반에 팔고요. 대한민국은 3억대 가격을 1억대 중반에 파니 4천만 원 5천만 원 차이가 나니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싹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기버스만 이야기해서 그렇죠. 이게 뭐 스쿠터라든가 미니 전기차라든가 작은 소형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골프장에 있는 카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면 여러분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이 이제 차 소비국으로 변하게 생겼어요. 차 소비국으로. 제발 제조가 강해지려면 중국을 막아야 돼요. 이게 정부가 규제로 막는 방법도 있고요. 초격차 기술로 중국을 따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이만큼까지 올려놨잖아요. 지난 5년간 45%나 올랐잖아요.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 정부가 규제에 의해서 중국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똑같이 이게 차별화를 두고 우리 전기버스를 더 키워주는 그런 상황을 더 빨리 발전을 시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뭣도 모르고 중국과 우리를 똑같이 인정하면 중국은 그러지 않은데 우리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결국 말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기회에 정부가 실상을 좀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